여러분, 혹시 평생 같이 살아온 남편 때문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차라리 혼자가 더 낫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까지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돈에는 무책임하고 말은 막하고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자. 이런 남자와 살면요, 노년의 행복은 사라지고 오직 고생만 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남자와 살면 죽도록 고생만 한다라는 주제로 실제 사례와 전문가 조언, 그리고 꼭 필요한 해결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의 고생을 줄이고 노년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례 소개. 사례 1. 무책임형 남자. 60대 중반의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회사 다니며 돈은 벌어왔지만 단 한 번도 집안 살림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전기세와 관리비가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다. 퇴직 후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들고 카드값 때문에 한숨을 쉬어도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돈 문제는 당신 소관이잖아. 하지만 아내 입장은 다릅니다. 젊을 땐 그래,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내가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연금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자녀들 도와줄 일도 많아지니 이제는 버겁기만 합니다. 결국 아내 혼자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나 걱정합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골며 자는데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경제에 무책임한 남자와 살면 결국 아내가 평생 돈 걱정, 생활 걱정에 시달리며 늙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2. 권위형 남자. 70대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내 말이 법이다라는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집안의 대소사, 자녀의 진로, 심지어 은퇴 후 살 집까지 모두 본인이 혼자 결정합니다. 박 여사님이 의견을 내려고 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뭘 알아?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말이 맞아. 한마디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 결혼식 날짜를 정할 때도, 아내의 건강 문제로 병원을 옮길 때도, 심지어 명절에 어디로 갈지 정할 때조차 남편 마음대로입니다. 아내는 늘 눈치만 보고 남편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기 의견을 삼켜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여사님은 점점 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내 목소리를 가져본 적이 있었나 하는 허탈감만 남습니다. 이처럼 권위적인 남자와 살면 아내의 삶은 존재감 없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결국 평생 억눌린 채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례 3. 무관심형 남자. 올해 70을 맞은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아내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만 보고 점심 먹고 나면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잡고 저녁엔 스마트폰만 붙잡고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가 용기 내어 말을 걸어봅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가까운 산이라도 다녀올까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귀찮아. 그냥 집에 있을래. 며칠 전 아내가 심장이 두근거려서 병원에 다녀온 날도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나도 여기저기 아픈데 그 나이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아내는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결과를 듣고 혼자 걱정합니다. 남편은 그저 무관심할 뿐이니까요. 이렇게 무관심한 남자와 살면 아내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늘 혼자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정작 마음은 남보다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례 4. 의존형 남자. 김 여사님은 올해 70이 넘으셨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있는데 하루 종일 아내에게 모든 걸 의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여보, 밥은? 점심때도 뭐 해 먹을 거야? 저녁이 되면 또 오늘은 뭐 먹지? 심지어 병원 예약, 은행 일, 약국 심부름까지도 전부 아내에게 시킵니다. 남편은 집에서 발 뻗고 TV만 보면서도 아내는 하루 종일 시중을 드느라 자기 몸 돌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김 여사님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나는 남편을 남편으로 산 게 아니라 큰 아들 하나 키운 것 같아. 이처럼 의존적인 남자와 살면 아내의 노년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내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남편까지 돌보느라 두 배로 고생하는 것입니다. 공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례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건 꼭 우리 남편 얘기네. 나도 저런 삶을 수십 년을 버텨왔는데. 사실 우리 세대 여성분들 젊을 때는 가정 지켜야지, 자식 키워야지 하면서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무책임, 권위적인 태도, 무관심, 의존성, 그 모든 걸 내 몫이다 하고 끌어안고 살아오신 거죠. 하지만 이제는 나이 60, 70이 되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라도 남편 때문에 내가 더 늙고 더 힘들어지고 더 외로워진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부부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야 하는데 현실은 아내 혼자만 희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좀 살아야겠다. 이제는 나도 존중받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 인생의 후반부, 이제는 고생이 아니라 행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무책임한 남편과 살면 아내가 평생 돈 걱정에 시달립니다. 연금, 생활비, 의료비 관리까지 모두 아내 몫이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남편은 몰라 알아서 해라고 하지만 결국 은퇴 후 빈 지갑을 책임지는 건 아내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는 시대에는 경제적 무책임은 곧 아내의 고통으로 직결됩니다. 포인트. 남편의 무책임은 결국 아내의 불면증, 불안, 스트레스가 됩니다. 2. 정서적 문제. 권위적인 남편과 살면 아내는 평생 자기 목소리를 잃고 살아갑니다. 대화가 막히고 존중이 사라지니 부부 사이의 애정은 점점 식어갑니다. 아내는 나는 투명인간인가? 라는 상실감 속에서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노년의 삶이 외롭고 공허해지면서 행복할 기회마저 사라집니다. 포인트. 존중 없는 결혼은 함께 있어도 외로운 감옥과 같습니다. 3. 건강 문제. 무관심하거나 의존적인 남편과 살면 아내의 건강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남편을 돌보느라 정작 자기 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작은 병도 크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아내의 노년을 병상으로 몰아갑니다. 포인트. 남편 하나 잘못 만나면 아내의 건강 수명이 단축됩니다. 4. 사회적 문제. 남편만 바라보다 보면 아내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취미 생활도 막으면 결국 고립됩니다. 사회와 단절된 아내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세상 속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함께하는 관계인데 고립은 곧 불행입니다. 포인트.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의 활력도 끊어집니다. 정리. 이처럼 무책임권이, 무관심, 의존, 이 네 가지 문제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경제적 불안, 정서적 상처,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이라는 네 가지 큰 짐으로 아내의 노년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남편 하나 때문에 인생 후반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전문가 조언. 1. 심리학자 조언.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화 단절입니다. 권위적이고 무관심한 배우자와 함께 살면 아내는 자기 존재감을 잃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최소한의 대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함께 의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의견이 존중받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2. 가정 상담가 조언. 의존적인 남편을 그냥 받아주면
결국 아내의 삶이 무너집니다. 노년에는 남편도 아내도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역할 재분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작은 집안일이라도 맡기고 혼자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처음엔 반발할 수 있지만 당신이 직접 해보는 게 건강에도 좋다는 식으로 설득하면 조금씩 변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은 주 1회 부부회의입니다. 집안일, 생활비, 자녀 문제를 함께 적어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남편도 아내의 부담을 알게 되고 조금씩 행동이 바뀝니다. 3. 재무 전문가 조언. 노년의 가장 큰 불안은 바로 경제적 불안입니다. 남편이 무책임하면 결국 아내가 모든 짐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재정의 독립성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본인만이 알고 있는 자금, 그리고 기본적인 금융 지식은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연금, 보험, 저축 현황을 부부가 함께 확인하고 문서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있어야 내 노후가 안전하다. 이건 부부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 내 생존과 직결된 안전장치입니다. 정리. 심리학자, 상담가, 재무 전문가 모두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냥 참고 사는 건 답이 아니다. 대화의 규칙, 역할 분담, 재정 독립이야말로 아내의 노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아온 세월이 길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삶 속에 적용하면 늦었더라도 변화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경제 주도권 확보하기.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내 이름으로 된 카드 반드시 챙기십시오. 연금, 저축, 보험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최소한 내 돈통 하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매달 가계부를 남편과 함께 쓰며 생활비 흐름을 서로 공유하면 돈 몰라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핵심 멘트. 내 이름에 돈이 있어야 내 노후가 안전합니다. 2. 대화 규칙 세우기. 권위적 남편과는 대화 규칙을 명문화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상의한다. 일방적 지시는 거부한다. 처음엔 힘들어도 작은 합의부터 시작하면 남편도 조금씩 태도를 바꿉니다. 핵심 멘트. 부부 사이에도 합의된 규칙이 필요합니다. 3. 자기 삶 챙기기. 남편만 바라보며 희생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친구 만나기,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시간을 지켜낼 때 오히려 남편도 혼자 설 기회를 얻습니다. 핵심 멘트. 내 시간을 지켜야 내 인생도 지켜집니다. 4. 역할 분담 새로 하기. 의존적인 남편에게는 반드시 작은 역할부터 훈련을 시키셔야 합니다. 이에 밥 짓기, 설거지, 은행 업무, 장보기 등 하나씩 맡기기. 남편에게 당신이 직접 하는 게 건강에도 좋다라고 설득하면 저항이 줄어듭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남편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핵심 멘트. 남편에게 맡기는 건 아내를 위한 게 아니라 남편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잘못된 남자와 살면 고생만 남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목소리를 지켜내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아내의 노년은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후반부, 내 노년을 위해 내 돈을 지키고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신다면 고생이 아닌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